역사적으로 인류는 많은 질병의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에는 흑사병, 천연두,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있고 인간의 이상성욕 때문에 생긴 성병도 있을 거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혈관 질환도 있죠. 어떤 질병은 인류가 완벽하게 극복해냈고 어떤 질병은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류의 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질병, 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암은 인류에게 엄청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600년 전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방암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죠. 암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려 26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사실 치사율만 따지면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아니에요.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광견병이나 70% 가까이 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는데 왜 인류는 암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어느 정도 발병 원인이 알려지고 조심할 수 있는 다른 질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감염성 질병과 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암이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약 7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되는데 그중 매일 5,000개 정도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돌연변이 세포들은 백혈구를 비롯한 면역체계에 집단 린치를 당해 죽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인데 17대 1의 전설을 찍을 정도로 강한 돌연변이 세포가 나타나 백혈구와 면역체계를 다 박살내고 증식에 성공하면 그걸 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암의 종류만 해도 약 2,000개가 된다고 하니 암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세포를 가진 생명체가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버그 같은 겁니다. 오래된 컴퓨터일수록 버그가 많이 나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버그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세포의 수가 많고 오래 사는 생명체일수록 암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과 생쥐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세포수는 생쥐의 세포수의 무려 1000배나 많습니다. 수명은 30배가 더 길죠. 코끼리는 인간보다 100배나 세포가 많고 60년에서 7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쥐와 인간의 암 발병률은 비슷하고 코끼리와 고래는 인간보다 훨씬 낮은 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끼리와 고래의 세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1977년 이 사실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 이 가설을 페토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해 페토의 역설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TP53이라고 부르는 종양억제 유전자를 코끼리가 인간보다 많이 생성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TP53은 버그가 난 세포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분열을 할 수 없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백신 프로그램 같은 존재인 거죠. 세포가 자체적으로 버그를 고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자살을 시켜버려요. 세포를 자살시켜버리는 것을 세포 자멸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TP53의 오류가 날 경우 암 발병률이 90%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아무튼 이 TP53을 코끼리가 인간보다 20배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발견이긴 했는데 이걸로는 페토의 역사를 다 설명하기 부족했어요.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던 과학자들은 2007년 정말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신체에서 암이라는 버그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선 이 세포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양눈박이가 왕따당한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암세포는 자기랑 똑같은 버그세포들을 무한히 증식합니다. 버그세포들은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무한 증식한 놈팽이끼리 영역 다툼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암세포 1이 자기 주변으로 모세혈관을 뻗어 정상세포에게 가는 영양소를 가로채고 있었다고 칩시다. 암세포 1은 계속해서 증식하면서 암세포 2, 3, 4, 5, 6, 7을 마구마구 만들죠. 근데 그중 한 암세포 5가 암세포 1에 딱 붙어서
암세포 1로 가는 영양소를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암세포 1은 밥을 못 먹어서 시들시들해지고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데,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이 죽는 것처럼 결국 암세포 1이 먼저 죽고 더 이상 영양소를 얻을 수 없는 암세포 5도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상을 중복종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암이 암 걸려서 죽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코끼리나 고래와 인간의 차이였던 거예요. 생쥐와 인간이 같이 암에 걸리면 생쥐는 인간보다 30배 빨리 죽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이죠. 그럼 고래나 코끼리는? 당연히 온몸에 암이 퍼지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암이 열심히 퍼지다가 암이 암에 걸려 죽고 암이 암 걸린 게 또 암 걸리는 그런 상태. 코끼리와 고래 몸 안에서 그야말로 자연 항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 중성자 치료,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이 매년 나오고 있죠. 고래나 코끼리의 자연 항암 치료법이 인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류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암이 암 걸려 죽는다는 것이 드립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식전당포였습니다.